그녀는 길드에서 가장 강한 탐험가였지만 최종 보스에게 패배한 후 던전 관리를 돕게 된다. 이야기는 클레이라는 소녀가 아버지에게 던전 안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버지는 그녀의 눈앞에서 나뭇잎을 찌르며 눈 깜빡임 하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눈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칼을 꺼내 칼로 자르며 강철도 베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똑같이 단단한 비늘을 가진 괴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칼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그들이 도둑이기 때문에 전사의 힘도 없고 마법도 쓸 수 없지만 괴물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라고 말하고 최소 10시간은 계속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클레이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늑대와 싸울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아버지가 던전으로 사라진 지 3년이나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괴물이 공격하지만 클레이는 괴물 위로 뛰어오르고 칼을 사용해 순식간에 쓰러뜨린다. 늑대가 보석을 떨어뜨리고 우리는 이 던전에서 누구도 7층보다 깊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8층 수호자를 혼자서 물리쳤고 그건 모두 아버지의 가혹한 훈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3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아버지의 경지에 근접했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다음 층으로 향하며 이전 층의 수호자들은 그냥 평범한 몬스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층에서 그녀는 3마리의 고블린이 무리를 지어 걷는 것을 감지하지만 놀라지 않습니다. 5층 이후부터 몬스터들이 협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큰 고블린 2마리가 있고 클레이는 그렇게 근육질인 고블린을 본 적이 없어 놀랍니다. 그녀는 그들 뒤에 약한 고블린 하나를 발견하고 먼저 그것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고블린들을 흩뜨리기 위해 보석을 던지고 약한 고블린에게로 달려가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녀는 다른 고블린 하나의 팔을 베고 그것은 몸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베어버리고 둘 다 제압한다. 셋 모두 보석을 떨어뜨리고 그녀는 지하 깊은 층의 몬스터는 보석을 떨어뜨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3마리의 고블린이 문 앞에 배치된 것을 보고 문 너머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몬스터와 싸울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룰지 고민하지만 결국 문을 열기로 한다. 거대한 미노타우루스를 보고 즉시 마비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미노타우루스가 도끼로 공격해오고 그녀는 피하면서 그게 단순히 강한 것뿐 아니라 빠르다는 것도 알아챈다. 그녀는 먼저 다리를 공격하기로 하지만 공격해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녀가 주로 사용하는 팔을 공격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미노타우루스가 갑자기 도끼를 던진다. 그녀는 간신히 피했지만 도끼는 벽을 부수고 만다. 던전벽이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그녀 앞에 미노타우루스가 갑자기 말을 시작한다. 벽을 부순 것을 걱정하는 듯한 미노타우루스는 관리자가 금방 돌아올까봐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클레이에게 미노타우루스는 방을 자세히 보라고 한다. 그녀는 그 방이 개인적인 공간임을 알게 된다. 누구의 방일까 궁금해하던 그녀는 갑자기 엄청난 강자의 접근을 감지한다.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걱정하지만 나타난 것은 작은 소녀였고 그녀는 부서진 벽을 걱정한다. 클레이는 미노타우루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처리하겠으니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방금 전 감지했던 힘을 떠올리며 그 힘이 정말 그 소녀에게서 온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녀는 클레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클레이는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괴물일 수도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들은 복도에 도착하고 그 소녀는 클레이에게 주거구역에는 괴물이 없으므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그것이 던전의 일부가 아닌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던전 기능이 주거구역에는 할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그녀가 왜 그런 곳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클레이를 데리고 가서 자신을 던전 관리자인 벨이라고 소개한다. 클레이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자신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험가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말하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클레이에게 던전에서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괴물들이 얕보지 않는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클레이는 왜 탐험가 길드에 요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7층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이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던전의 보스냐고 묻자 그녀는 10층에 있으며 모든 층을 클리어하는 모험가들이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벨에게 싸움을 걸자고 하고 벨은 이기면 던전을 나가게 해주고 지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자신보다 훨씬 강했던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버지는 던전에 들어간 후 사라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10층까지 도달하여 벨을 만났고 벨에게 패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벨에게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녀는 먼저 싸우고 싶어 한다. 벨은 그녀의 손을 잡고 던전 최종방으로 순간이동시킨다. 벽이 없다는 사실에 클레이는 놀라고 벨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벨은 보통 악마들을 데리고 이 방에 들어오는데 악마가 없어도 괜찮냐고 묻고 클레이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벨은 악마 없이 제약 없이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클레이가 싸움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가 늘 도전했기에 지하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10층까지 도달했는지 벨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클레이가 그녀에게 칼을 던지자 그녀는 지팡이로 막습니다. 클레이가 가까이 다가와 다른 칼로 계속 공격하지만 그녀는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클레이는 마법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그녀에게 계속 바싹 붙어 싸우기로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쓰러뜨리려 하지만 벨은 뒤로 점프하고 그녀의 실력에 감탄합니다. 벨이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클레이는 막으려 하지만 너무 늦었고 벨은 번개로 클레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법에 맞으면서 그녀는 아버지조차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벨의 방에서 깨어납니다. 벨은 지하 감옥 바로 옆이 아니도록 방 위치를 바꿨고 이제 그들은 지하 11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클레이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던전 관리가 자신을 사장으로 만들지 궁금해한다. 벨은 던전만 관리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클레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벨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의 기본을 알려주고 살아있는 던전과 달리 여기서는 몬스터가 스폰되지 않으므로 마계에서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도둑 길드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그만두러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벨은 이전 던전 관리자가 도둑 길드를 설립했으므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벨은 만약 그녀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기억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남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벨은 그녀를 위한 방을 만들기로 하고 클레이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도가 더 나은 장소라고 말하지만 벨은 그녀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벨은 클레이에게 계약서를 주고 클레이는 그것을 읽은 후 벨이 하루에 금화 5개를 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벨은 자신에게 돈이 많다고 말한다. 벨이 클레이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며 원래는 손님방으로 지어졌지만 손님이 없는데 왜 이런 방을 만들었는지 클레이가 궁금해합니다. 창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자 벨은 그 창문은 마치 하늘처럼 보이게 빛만 비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도가 밝은데 방에 왜 불이 켜져 있는지 클레이가 묻자 벨은 처음에는 지하 감옥이 어두웠지만 몬스터들의 불만이 들어온 후 밝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몬스터 고용 시 야간 투시 능력을 요구사항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지원자가 줄었을 것입니다. 벨은 클레이에게 주거용 복도를 안내하려 하지만 벨이 바쁜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는 클레이를 채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루 종일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지하 감옥에는 저레벨 모험가들만 있고 처음 몇 층은 감시할 필요가 없지만 누군가 위층에 도달하면 감시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합니다. 벨은 클레이를 관제실로 데려가고 그곳의 더러움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벨이 클레이에게 집을 보여주며 식당에 도착하자 클레이는 식당이 좀 작다고 말한다. 그러자 벨은 처음에는 너무 크게 지어서 나머지를 창고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창고의 서늘한 공기에 클레이가 춥다고 하자 벨은 재료가 던전의 몬스터에서 온다는 말에 클레이는 놀란다. 하지만 벨은 계약서에 모두 동의했다고 말한다. 이상한 방에 도착하자 벨은 나중에 쓸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고 벨이 변명하려 하자 클레이는 벨을 밀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거대한 수정이 있는 방에 도착하자 벨은 수정을 이용해 고정 마법을 사용하는 방이라고 설명한다. 벨은 클레이에게 상자에서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하고 클레이가 상자에 다가가자 상자 안에 보석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란다. 벨은 클레이가 자신이 죽인 몬스터의 수를 아는지 묻고 클레이는 던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몬스터를 죽였던 것을 깨닫고 그 보석들이 몬스터를 되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벨은 던전에 가기 전에 몬스터의 몸을 복사하고 진짜 몸은 보석 안에 넣은 후 가짜 몸에 돌을 넣는다고 설명한다. 괴물들이 죽으면 진짜 몸이 옮겨지는 봉인 해제 서클이 괴물 구역에 있어요.
벨은 10층 괴물들과 상호작용해야 할 거라고,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클레이는 9층에서 만났던 미노타우루스와 싸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며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벨은 더 깊은 층에 고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해지고 싶어서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 파트너를 찾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해요. 벨은 클레이에게 원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클레이를 보석으로 변형시켜 복제된 몸에 넣어요. 깨어난 클레이는 벌거벗은 상태라서 당황하고 벨은 보통 이미 옷을 벗은 괴물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옷을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사과해요. 벨은 순간이동 서클을 사용하여 그들을 1층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1에서 4층을 관리하는 랑가드라는 남자를 만나요. 랑가드는 파티를 맺지 않고 혼자 던전에 들어왔던 아이로 클레이를 기억하고 클레이는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클레이는 던전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기술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친구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 후 벨이 클레이가 더 일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랑가드는 모험가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1층의 보물상자를 채워야 한다고 클레이에게 말합니다. 그는 1층의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실력이 좋지 않지만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자신의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가 수평 시야가 좁은 드워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특이한 것을 보면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녀가 2번 이상 보이지 않게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골렘이 랑가드에게 2층 보물상자를 채울 자원이 부족하므로 3층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클레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골렘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골렘들이 우물을 이용해 뛰어내리지만 그녀는 불가능하므로 계단을 이용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녀는 우물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랑가드는 실수하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던전에 있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벽을 따라 달려 3층에 도착하고 거기서 골렘들이 그녀에게 보급 상자를 준다. 랑가드는 상자 하나만 가져오라고 하지만 그녀는 2개를 가져오고 1층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자 골렘들은 그녀에게 감탄한다. 랑가드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골렘들도 그녀에게서 벽을 따라 달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벨이 청소를 하는 동안 클레이가 돌아오지만 벨이 다른 일을 먼저 하려고 하자 클레이는 청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고 벨은 도와주기로 한다. 클레이는 무엇을 버리고 싶은지 묻지만 벨은 모든 것을 보관하고 싶어 한다. 청소 후 클레이는 벨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벨은 자신에게 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서로 첫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클레이는 기뻐하지만 벨은 자신이 상사이기 때문에 친구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청소를 계속하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벨은 나중에 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3번째 창고에 넣는다. 랑가드가 도착해서 방이 너무 깨끗한 것에 놀라지만 클레이에게 벨은 난장판을 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깨끗한 방에선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벨은 랑가드가 왜 왔는지 묻고 그는 벨이 부탁했던 위자를 가져온다. 클레이는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클레이는 누구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벨은 그가 지하 감옥의 모든 무기와 갑옷 제작에 관여한다고 말하지만 랑가드는 당황한다. 그가 떠난 후 벨은 7층에 파티가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고 거울을 이용해 그들을 관찰하자고 한다. 그녀가 거울에 마법을 부여하자 지도가 나타난다. 그들은 파티원이 5명이며 얼음 늑대의 송곳니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벨은 클레이가 그들을 아는지 묻고 그들이 자신을 영입하려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한다. 벨은 그들이 최고의 파티 중 하나이며 가장 멀리 진출했지만 클레이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벨은 7층에 도달하면 첫 번째 적과 싸우고 항상 후퇴하기 때문에 8층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막상막하의 상대와 싸우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몬스터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클레이 역시 흥미진진한 싸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파티와 싸울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클레이는 모험가들과 엮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벨은 크리테스라는 몬스터를 소환하고 그의 부하 중 하나를 조종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벨이 마법으로 거울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벨은 크리테스와 함께 있는 해골 중 하나에 들어가서 파티와 싸울 것이라고 클레이에게 말합니다. 클레이는 벨이 너무 마르지 않아서 해골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벨은 해골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신의 복제체로 해골의 작동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벨의 표정을 보고 벨은 클레이가 이해하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벨은 자신을 해골로 옮기고 클레이는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크리테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던전에 있는 몬스터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몬스터는 자신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크리테스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고 크리테스는 새로운 몸이 되었으니 어차피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몸에 붙은 방패를 떼어낼 수 없어 놀라고 크리테스는 부하들이 만들어질 때 가지고 있던 것이 몸의 일부가 된다고 설명한다. 클레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옳은지 의문을 품고 크리테스는 해골들은 위지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클레이가 9층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한다. 클레이는 그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에 충격을 받고 크리테스는 벨에게 길들여졌다는 소문 때문에 몬스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말한다. 크리테스는 인간이 길들여진다는 것을 들어본 적 없기에 그 소문을 믿지 않지만 클레이가 사실이라고 말하자 충격을 받는다. 클레이는 파티를 감지하고 크리테스는 그녀에게 감탄하지만 동료 모험가들을 죽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클레이는 아버지가 던전에 있는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하므로 그들은 말하는 적일 뿐이니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던전에서 파티가 클레이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클레이가 그들을 모두 죽였고 클레이는 자신에게 동료가 없다고 크리테스에게 말한다. 그들은 파티에 도착하고 클레이가 한 명과 싸우는 동안 그의 뒤에서 주문을 외우는 마법사를 보고 마법사가 공격 준비를 마치면 팀원을 뒤로 빼고 광역 공격을 할 것임을 알아챈다. 그녀는 해골의 눈에 감탄했는데 멀리 뒤쪽 사람들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그녀는 그들의 무리에서 도둑이 기습 공격을 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칼로 그녀를 치려 했지만 클레이가 친구를 그에게 던졌고 크리테스는 그녀의 힘에 놀랐다. 마법사가 거대한 화염 공격을 하려 하자 모두 물러났고 크리테스는 그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클레이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던 때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사람이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라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법사가 거대한 불덩이를 쏘자 그녀는 방패에 마법을 걸어 그것을 반으로 갈랐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일행은 후퇴하기로 결정했고 두 명은 시간을 벌기 위해 남았다. 도둑이 클레이에게 칼을 던졌지만 그녀가 피하는 바람에 크리테스의 머리를 맞았다. 두 사람은 모두가 주위가 흐트러진 틈을 타 계단으로 도망치기로 했고 크리테스는 계단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보내주기로 했다. 그는 클레이가 그들을 뒤쫓을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벨은 클레이를 그녀의 몸으로 되돌리고 파티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클레이는 그들이 잘 협력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7층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벨이 파티가 후퇴한다는 통지를 받자 실망했습니다. 클레이는 계획을 세워 다시 공격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벨은 아마 그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크리테스에게 클레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그는 그녀가 놀라웠지만 너무 강해서 7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는 더 할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벨은 7층에 더 이상의 모험가가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는 이 사실에 실망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와 벨은 안티메르트 도둑 길드 지하에 도착했고 클레이는 던전의 이동 마법진 중 하나가 길드 지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도둑 길드는 주로 정보 수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살에도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램프렌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벨은 그가 길드 마스터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는 클레이를 만나지 않고 떠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그녀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그녀가 던전에 합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벨은 도둑 길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던전이 그들에게 물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기에 놀랍니다. 프린이라는 여자가 배달을 확인하고 클레이는 길드에 등록된 도둑들에게 탐험 가방과 귀환 두루마리가 지급되는데 그녀는 그것이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벨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만 벨은 자신의 전임자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클레이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도둑 길드 이전에는 탐험대에 도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함정이었고 탐험가들이 함정을 과소평가했기에 전임자가 짜증을 내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했다고 밝힙니다. 클레이는 모험가 길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램프레는 그들이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단 한 마을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벨이 마을만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클레이는 본 도둑 길드의 허락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벨은 본 길드에 가입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했고 길드가 암살자들을 보냈다고 밝힌다. 그래서 벨과 그녀의 전임자는 그들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들은 공격을 감행했고 전임자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램프레는 클레이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았는지 묻고 벨은 그가 10층까지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램프레는 그녀에게 어느 층까지 도달했는지 묻고 그녀가 9층까지 도달했다고 말하자 갑자기 칼로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막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어느 층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녀는 8층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에 프리는 감탄하는데 모험가 길드조차 7층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벨은 놀라지 않는데 그가 도둑길드 최고의 암살자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는 클레이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던전을 나온 기록이 없다고 말하고 그 말에 그녀는 아버지가 아직 던전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던전으로 돌아온 후 클레이는 배달과 회수를 구두 계약으로만 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벨은 필요한 서류를 보낸다고 밝히며 확장된 각 가방에는 추적을 위한 개별 마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슬라임이 종이 조각을 뱉어내고 그녀는 슬라임 2마리를 이용해 한 마리는 종이를 먹고 다른 한 마리는 뱉어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클레이는 가방에 있는 표식을 이용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먼저 10층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벨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가 실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벨에게 다음 임무를 묻고 랑가드가 가방을 수리하는 것을 돕도록 지시받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작업을 마치고 랑가드는 무기를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말하며 정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법이 부여된 무기는 정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더 잘 맞도록 무기를 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기를 조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배웠다고 말하지만 그는 무기와 사용자는 서로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는 그녀가 그들 중 하나라고 말하며 그녀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벨에게 단검을 보여주고 벨은 단검이 그녀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기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클레이가 어디서 무기를 얻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밝히자 벨은 그것이 지하 감옥 10층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벨은 10층의 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10층에 도달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다고 설명합니다. 벨은 제한을 해제해주겠다고 하지만 클레이는 스스로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벨은 그녀를 몬스터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고 클레이는 그 크기에 놀랍니다. 몬스터들을 소개받은 후 그녀는 몬스터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몬스터들이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벨은 그곳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좋아하는 몬스터들이 사는 공유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방이 제공되며 그 방에는 직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순간이동 서클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찰자를 볼 수 없으며 아무도 간섭할 수 없도록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머그, 벤디그, 본독이라는 3마리의 고블린들에게 방해를 받고 클레이는 던전에서 일하기 전에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지능에 놀란 클레이는 실머그로부터 그들이 고위 고블린이라는 말을 듣지만 본독은 갑자기 그녀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을 것이냐고 묻습니다. 실머그가 그녀를 물리치기 전까지는 번식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벨은 그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클레이는 고블린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이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자신과 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피가 없다는 것도 감지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벨은 경기장 사용법을 설명하려 하지만 클레이의 표정을 보고는 벨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벨은 클레이에게 경기장 출입 방법만 간단히 알려줍니다. 그녀는 경기장에 들어가고 실머그는 그녀의 장비가 전과 다르다며 다른 때에 싸우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리 지원 마법을 걸라고 말하는데 이에 그는 그녀가 그들을 쉽게 이길 작정인가 위하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함정이 없으므로 오직 그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머그는 다른 두 고블린에게 버프를 걸고 그들은 돌진하지만 그녀는 점프하여 공격을 피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화염구를 발사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베어 넘기며 한 명을 태우고 그 기회를 이용해 다른 고블린을 제압하고 단검을 던져 실머그의 머리를 맞춥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경기장을 나가지만 그녀가 그러려는 순간 렐만이라는 용이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가 훈련을 위해 온 것을 알고 있고
그녀는 벨이 그에게 자신에 대해 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10층 괴물이라며 그녀에게 좋은 훈련 상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실력으로는 그의 피부를 벨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그의 뒤로 간다. 하지만 공격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불을 뿜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공격을 피한 것에 놀라지만 그는 자유롭게 목과 꼬리를 움직일 수 있기에 그녀는 여전히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약한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로 삼고자 그의 몸속 마력을 감지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공격을 피한다. 그의 움직임에 놀란 그는 그녀가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위아해하고 그녀는 단검으로 그를 베며 그의 비늘은 단단하지만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해골로 지낸 시간 덕분에 존재와 마력 감지의 정밀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렐만이 다시 불을 뿜지만 그녀는 그것을 반으로 베고 그의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의 눈 하나를 찌르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순결로 공격을 가한다. 그녀는 팔 하나를 잃지만 그는 감탄한다. 그녀가 마법의 힘을 팔에 불어넣어 공격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는 둘 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싸움을 끝내기로 한다. 그리고 그녀가 경기장을 떠나자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 그녀는 아버지는 자신의 몸에 직접 마법을 불어넣을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어서 무기의 마법력을 전이시켜 싸워야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렐만의 공격을 받으려는 순간 무기를 사용해 막을 수 없었기에 팔에 마법을 불어넣었고 자신의 팔이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법으로 인해 파괴되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마법력을 이용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생각한다. 그녀는 벨에게 던전에서의 역할에 대해 묻는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벨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이라고 생각하며 클레이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던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클레이에게 자신의 곁에 있으라고 말한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그녀에게 벨은 보물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라고 말한다.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자 클레이는 그 더러움에 질색한다. 벨은 랑가드가 이미 아이템을 준비해두었으니 원하는 아이템을 넣으면 된다고 클레이에게 말한다. 클레이는 자신의 단검도 그냥 아무 아이템인지 궁금해하지만 벨은 그것이 특별하다고 확신시켜준다. 벨은 초급 단계에서는 평범한 물건들을 만들지만 같은 아이템을 만드는 것에 지쳤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몇 가지 특이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랑가드가 모두 거절했고 새로운 아이템을 함께 생각해내도록 클레이에게 부탁한다. 클레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지만 나중에 청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랑가드에게 가지만 그는 모든 아이디어를 거절하고 클레이에게 장비 제작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초대하지만 클레이는 먼저 방을 청소하고 싶어한다. 그 후 랑가드는 클레이를 벨이 마법으로 파낸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 크기를 보고 클레이는 벨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골렘들이 운영하는 공동 작업장으로 그녀를 데려가 던전의 모든 상자에 장비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상자가 너무 많아서 골렘들에게 작업장 운영을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그는 골렘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강점에 따라 일을 시켜야 한다고 밝힌다. 그들은 랑가드의 작업실로 가고 그는 그녀에게 단검 2자루를 주며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둘 다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어느 한쪽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단검을 조정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단검 중 하나가 랑가드가 만들었고 다른 단검들은 골렘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9층의 보물상자에 랑가드가 만든 무기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9층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지만 상자에 넣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무기 품질이 골렘이 만든 것과 같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기뻐할 뿐이다. 그는 던전의 시스템이 던전에 집착했던 벨의 전임자 시대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며 벨이 그와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설명하며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지만 클레이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모험가들이 던전을 탐험하는 것을 보고 외로워진 그녀가 일꾼이 아닌 친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관리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옛 주인과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하며 이는 클레이에게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클레이는 벨의 방으로 가고 그녀는 랑가드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클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은퇴하기를 거부하는 할아버지와 같다며 그가 가족과 같다고 말한다. 벨은 클레이가 채소를 먹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요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탐험할 때는 물과 고기만 먹고 살도록 배웠지만 지금은 여유로운 시간이니 채소를 익히기로 했어요. 채소를 자르려고 단검을 들자 벨이 부엌에 요리칼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익숙한 칼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채소를 썰어 삶는데 벨이 언제 간을 할 거냐고 묻지만 그녀는 양념은 전문 요리사만 하는 것이라며 자신처럼 아마추어는 하지 않겠다고 해요. 아버지가 요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조미료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을 떠올리며 예전에 소금을 넣었다가 삶은 채소가 짠 국이 되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랑가드가 나타나 요리할 때 소금은 조금만 넣어야 한다며 많이 넣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물을 들어왔다고 하는 랑가드에게 벨은 난쟁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술을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클레이는 놀라워해요. 채소가 익었고 클레이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벨과 랑가드는 맛이 없다고 충격받아 해요. 먹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클레이의 말에 다른 두 사람은 다시 놀라고 랑가드는 요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후린에게 도움을 청하고 후린은 그들에게 채소 볶는 법과 간을 맞추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후린의 지시대로 요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후린은 다른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후린은 재료를 구하러 가고 드래곤 고기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후린은 드래곤 고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벨은 그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후린은 드래곤 고기를 요리하고 모두 맛있게 먹습니다. 후린이 떠나려고 할 때 벨은 요리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선물로 드래곤 고기를 후린에게 줍니다. 그리고 램프렌이 훌륭한 요리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벨은 램프렌에게 요리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클레가 벨을 말리고 후린에게 고기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 후 클레는 요리가 처음이었지만 요리 기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지 고민합니다. 클레는 렐만과의 싸움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단지 드래곤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클레가 술이 맡겼던 무기를 받으러 랑가르드에게 갔고 랑가르드는 손볼게 별로 없었다고 말합니다. 클레는 무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랑가르드는 클레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놀랍니다. 랑가르드는 클레에게 여성용 갑옷을 건네주고 클레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랑가르드는 던전 갑옷이 너무 노출이 심하다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랑가르드는 벨의 전임자가 여성용 갑옷을 노출이 심하게 만들도록 지시했었다고 말하고 클레는 화를 내자 사과의 의미로 자신이 만든 갑옷을 주겠다고 합니다. 클레는 갑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지기로 합니다. 클레는 벨을 만나고 벨은 휴일인데도 새 옷을 보여주러 왔다며 기뻐하지만 클레가 다른 이유로 왔다고 하자 실망합니다. 클레는 휴일에도 던전 탐험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탐험의 재미를 빼앗는 수정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벨은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대신 복제체가 죽으면 탐험을 금지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어릴 적부터 던전 탐험 훈련을 받아왔기에 탐험하지 못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클레는 던전에 들어가지만 9층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불의 정령을 만납니다. 정령은 3마리의 아군을 소환하고 공격하지만 클레는 뒤로 물러서 공격을 피합니다. 본체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깨닫고 공격을 결심합니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을 던져 정령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정령은 보석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라져 정말 죽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갑자기 상자가 들어있는 문이 열리고 열려고 하자 마법 함정이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해냅니다. 상자 안에서 검을 발견하지만 단검을 찾고 있던 그녀는 실망합니다. 다른 정령을 감지하고 오늘은 정령들만 순찰을 서는 건가 위하여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탐험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요정에게 몰래 접근하려 하지만 요정은 그녀를 보고 정신 마범으로 공격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막고 요정의 머리를 잘라냅니다. 마법력을 사용해서 요정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훈련의 효과를 실감하지만 남은 마법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다른 괴물을 물리치고 마법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적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더 잘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쳐서 무리하지 않고 귀환 주문서를 사용하여 돌아가고 벨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벨은 클레이에게 오늘 괴물들과 면접을 볼 것이라고 말하며 무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시험에 실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벨은 가끔 공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클레이는 자신이 탐험가이기 때문에 벨과 함께 가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하지만 벨은 탐험가라는 점을 걱정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괴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벨은 계약상 외부인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인 특전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벨이 그들을 지하 감옥의 마지막 방으로 순간 이동시키자 클레이는 테이블과 소파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벨이 면접 전에 그들을 배치하는지 궁금해하자 벨은 그 물건들이 항상 방에 있다고 말하지만 싸울 때는 소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고 그것들이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지원자 각각을 위해 별도의 소환진을 만든다고 말하고 클레이가 번거롭다고 느끼지만 벨은 몬스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벨은 자신이 면접을 진행할 테니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클레이에게 말합니다. 벨이 첫 번째 몬스터를 소환하자 클레이는 몬스터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몬스터가 돌아간 후 그녀는 면접의 목적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벨은 몬스터를 고용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만나는 것이 서로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몬스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조금만 지능이 있는 괴물이라면 누구든 고용할 거라는 걸 깨닫고 그게 이곳을 더 던전처럼 느끼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방금 면접 본 괴물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이에 벨은 클레이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현재로선 그걸 도울 수단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클레이는 그저 보고 최대한 이해하기로 한다. 벨은 다음 괴물인 거대한 고양이를 소환하고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지만 고양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벨이 고양이를 다시 원래 위치로 순간이동시킨 후 클레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괴물을 고용하는 것에 놀라고 벨은 그들을 고정된 방위 담당자로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클레이는 다음 괴물의 크기에 놀라고 그 괴물이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자 그것이 10층용 괴물이라는 걸 깨닫는다. 벨이 괴물을 다시 원래 위치로 순간이동시킨 후 클레이는 그 괴물이 말했던 마법 보석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벨은 자신을 수정에 등록하는 데 사용했던 돌을 상기시켜주며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마법의 힘을 보석, 즉 마법 보석에 불어넣는다고 설명한다. 클레이는 괴물이 마계에서 보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벨은 그들이 현재 있는 세계가 괴물들에게 마계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자 클레이는 혼란스러워한다. 벨은 대부분의 괴물들은 마법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클레이는 쉴모드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하자 벨은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령술이라고 설명한다. 벨은 그들과 달리 괴물들은 마법을 변화시키거나 조종하는 대신 재물을 바치며 마법을 다루는 기술도 없기 때문에 벨을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악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괴물들은 세상에 벨과 같은 악마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그 세계를 마계라고 부르며 클레이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벨은 그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헬단이라는 다음 괴물을 소환하고 헬단은 자신이 면접 대상자를 죽이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밝힌다. 그는 벨이 마왕이라고 생각하며 마법 보석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벨은 규칙 위반자는 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클레이는 그와 맞서 싸우기로 하고 벨은 클레이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훈련시켜왔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근육만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벨은 고위급 괴물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마법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헬단의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단검으로 그의 팔을 잘라냅니다. 그녀는 그를 쓰러뜨리고 벨은 마지막 말이 있냐고 묻지만 그는 다시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그를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 클레이가 마무리 일격을 날립니다. 그녀는 면접을 계속할지 궁금해하지만 벨은 오늘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그녀는 이전 층의 고위급 몬스터들이 너무 날뛰어서 대체할 몬스터를 찾기 어려우니 좀비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클레이는 그가 이전 층에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벨은 좀비가 되면 지능이 떨어져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클레이가 자신의 시체 재활용에 괜찮은지 묻고 죽은 탐험가들이 좀비로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좀비로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벨이 전력으로 싸웠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는 자신이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벨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클레이가 해골과 몸을 바꿨을 때 패배시켰던 파티가 다시 던전에 들어온다. 그들은 고양이 몬스터를 만나고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부상을 입게 되고 해골을 이기는 데만 너무 집착했음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 벨은 클레이에게 5층 지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벨은 클레이에게 지도를 만들라고 하지만 클레이는 지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벨은 그것이 지도를 새롭게 느끼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현재 지도를 보여주며 비슷한 지도를 참고로 만들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라고 한다. 클레이는 던전에 함정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몬스터들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문에만 설치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벨은 몬스터들이 재미로 문을 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클레이는 던전 구조를 생각하지만 너무 단순해서 놀라고 무언가 빠진 게 아닌가 의아해한다. 그녀는 몬스터들 또한 던전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어떤 몬스터들을 배치할지 알고 싶어한다. 몬스터들의 강점과 약점에 맞춰 지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벨과 랑가드는 놀란다. 그녀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고 벨은 제비뽑기를 했다고 밝힌다. 처음에는 몬스터들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배치했지만 고용하는 몬스터가 늘어나면서 위치가 겹치기 시작하자 제비뽑기 방식으로 바꿨다. 클레이는 그들의 방식으로 몬스터를 배치하는 데 동의하고 벨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클레이는 몬스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달라고 하지만 벨은 갑자기 제비뽑기로 할 거라고 말한다. 클레이는 지도를 만드는데 랑가드는 보물 상자가 있는 방위벽이 너무 얇아서 골렘이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녀는 지도를 다시 디자인하고 그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던전의 시야가 좋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벨은 그것이 던전 특유의 특별히 준비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바닥에는 독특한 직징이 없으므로 적절한 연출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동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클레이에게 던전처럼 느끼게 만들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습니다. 벨은 그녀를 던전의 중심부로 데려가고 그녀는 그것을 보호하는 봉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또 다른 문을 발견하는데 그녀가 자신의 마법 힘 파장을 문과 일치시켜야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들어서자 두 영혼이 클레이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벨은 그들을 떼어냅니다. 그녀는 그 방이 정령계의 경계에 맞닿아 있어서 영혼들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바닥을 만들 수 없다고 언급하며 영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 영혼들이 그곳에 있으며 각각 던전에서 특정한 일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정령은 바닥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어둠의 정령은 시야를 가립니다. 그녀는 지도를 대지의 정령에게 건네주고 그의 설명을 들은 후 그는 그녀에게 작은 빛나는 구슬을 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클레이는 사과하지만 벨은 그녀의 존재가 정령들이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며 정령들이 보통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정으로 가서 벨은 빛나는 구슬을 사용하여 새로운 층을 추가하고 그 후에 그들은 랑가드를 만나러 갑니다. 클레이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데리고 가고 그들이 새로 추가된 층에 들어서자 그곳이 평범한 동굴처럼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랑가드는 망치로 땅을 내리쳐 동굴을 지하 감옥으로 바꾸고 클레이는 그가 마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자신의 망치가 머릿속 생각을 현실로 만든다고 밝힙니다. 탐험가가 5층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클레이가 묻자 벨은 5층이 완성될 때까지 이전 층의 수호자방이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클레이를 슬라임 근원으로 데려가고 슬라임이 어떤 것이든 녹여버리는 위험한 적이며 마법 공격만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티메르트 지하 감옥에서는 슬라임이 약하고 탐험가를 공격하지 않으므로 보통 무시됩니다. 벨은 5층에 놓을 슬라임들을 원본에서 잘라내려고 계획하지만 클레이는 그 방법이 엉성하다고 생각합니다. 벨은 회복 마법이 부여된 도구를 사용해서 슬라임들을 나누지 않으면 피부가 터지고 마력을 잃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그들의 힘이 부족한 것에 놀라서 벨은 그들의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설명하려 하지만 클레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벨은 슬라임들이 던전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며 자신의 몸으로 청소한다고 간단히 말하고 클레이는 시체가 많은 아래층에 슬라임이 더 많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클레이는 아주 작은 슬라임을 보고 벨은 그 슬라임이 마력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물건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원본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슬라임을 잘라냅니다.
클레이는 계속 그렇게 하면 원본 슬라임이 줄어들지 않을까 궁금해하지만 벨은 마법 보석으로 마력을 보충한다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원본에서 잘라낸 슬라임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만 벨은 그들에게 지능이 없고 주어진 일만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5층에 몬스터를 배치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추첨을 하고 모두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클레이는 왕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소문을 듣지만 안다메르그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자치도시라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벨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자 벨은 자신이 왕을 만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감옥이 외딴 곳에 지어졌고 탐험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생겨났고 왕국이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왕국은 감옥을 장악하려 했고 그 때문에 벨의 조직이 주요 도둑 길드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의 전임자가 왕과 계약을 맺어 마을이 자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왕국의 땅에 있었기에 왕국은 감옥에서 생산되는 보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보석으로 무기와 갑옷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이 전임 국왕 제위 기간 동안에만 유효했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으므로 왕국이 감옥의 지배자에게 도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으로 가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왕에게 맞설 것입니다. 클레이는 그들이 도전자이니 그녀에게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이 이동 마법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클레이에게 자신의 옷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만 옷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던전 마지막 방에서 벨이 그 옷을 입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다른 옷을 준비해 두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전임자가 왕을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옷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랑가드는 그녀를 위해 옷을 고쳐주지만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클레이를 데리고 갈 계획이므로 적절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랑가드는 그녀에게 한여복이나 근위병 갑옷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한여복을 입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옷을 입으면 더 위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둘 다 그녀가 한여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메이드복으로 갈아입은 후 그녀는 단검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고 랑가드는 보통 치마 속에 숨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허리에 단검을 맨다. 그녀는 벨에게 언제 출발할지 묻지만 벨이 내일 출발한다고 하자 놀란다. 그녀는 벨이 더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벨은 그러면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클레이는 방이 어질러져서 그렇다고 말하며 방 청소를 제안한다. 다음 날 그들은 출발하려 하고 벨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성이 아닌 다른 건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순간이동진을 이용해 도착하고 하임이라는 남자가 그들을 경기장으로 안내한다. 그는 왕을 데려오러 가고 클레이는 그들이 이미 와 있지 않은 것에 놀라지만 벨은 자신이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왕이 나라의 최고 기사와 마법사 3명과 함께 도착하고 그중 레스턴스라는 자가 벨과 클레이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 하지만 왕은 그들을 꾸짖으며 서열이 같다고 말합니다. 벨이 자신을 소개하자 왕과 함께 온 사람들은 여자와 싸우게 된 것에 놀라지만 왕은 방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벨은 최대 6명까지 동행할 수 있게 허락했다고 말하지만 왕은 자신의 동료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3명만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들이 이기면 안티메르트 지하 감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키지만 벨은 그들이 지면 자신의 조직을 계속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합니다.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싸웠던 남자에게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여자아이가 벨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벨은 그의 위심을 확인시켜주고 그 말에 왕은 클레이가 벨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녀가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만 클레이는 놀라고 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레스텐스와 알즈르드라는 또 다른 남자가 벨에게 달려듭니다. 전왕이 벨이 마법을 빠르게 시전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문을 외우기 전에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레스텐스가 창을 겨누지만 벨이 막아내자 놀라고 알즈르드가 그 뒤를 따르지만 벨은 그 역시 막아냅니다. 키스카라는 이름의 마지막 파티원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뒤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는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서툴렀습니다. 지원 마법을 통해 신체 능력이 강화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밖에 있는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마법을 사용했고 상대가 3명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감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은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벨을 조금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임에게 클레이를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임은 갑자기 그를 때립니다. 국왕은 벨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클레이를 다치게 할 거라고 말하지만 하임이 패배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벨이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알즈르드는 그들이 던전에 들어가면 다시 그녀에게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벨은 그들이 끝까지 도달하면 맞설 것을 약속합니다. 성으로 돌아가기 전 왕은 클레이의 이름을 묻자 얼굴을 붉히지만 클레이는 그가 자신을 인질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름이 랑가드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벨이 나타나 다른 때 질문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지하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램프레는 랑가드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왕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는 벨에게 편지를 보내고 벨은 클레이에게 랑가드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클레이는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랑가드가 화낼 것을 알기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